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, 저는 다산이트 대표 전병칠입니다. 책에서만 보던 거, 우와 이렇게 생겼구나. 이번 시간에는 전력용 콘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콘덴서 커패시터라고도 부르는데요, 이제는 커패시터라는 말이 사실은 더 맞는 말입니다. 이 전력용 커패시터는 바로 전하를 축적하는 건데, 이 전력용은 또 뭐냐,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. 한번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. 일단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. 진상용 콘덴서 혹은 이 전력용 콘덴서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게 이 SC라고 쓰는 이유는요, 이 스태틱 커패시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 멈춰있는 정적인 콘덴서라고 해서 이제 SC라고 하는 기호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. 이 보통 전력 간선과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렬 콘덴서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, 진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진상용 콘덴서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. 부하 전력과 함께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. 일반적으로 이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한 겁니다. 이 전력용 콘덴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력 시스템의 역률을 더 좋게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적인 부하는 이 부하 전력이 보통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가진 부하들입니다. 그래서 보통의 부하들의 작용 때문에 전류가 더 늦어지게 되는 지상 효과가 만들어지는데요, 이 지상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류를 더 앞서게 하는 진상작용을 바로 이 커패시터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상용 커패시터를 설치함으로써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로 발생하는 이 전력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게 되겠죠. 즉, 이 무효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콘덴서를 이용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역률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진상용 콘덴서를 사용하는 효과는 더 커지게 될 거고요, 그렇게 시스템의 효율이 향상되면 전력 손실이 감소하게 되고 또 전기요금 감소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즉, 전하를 축적한다는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작용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,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에서 전력 부하가 변동하게 될 때 그에 따른 역률 개선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. 일단 역률 개선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? 한번 알아볼까요? 1번, 여러분 아마 배운 적 있으실 텐데요, 역률이 개선되면 일단 전력 손실이 감소합니다. 그리고 전력의 효율성도 올라가죠. 두 번째, 운영 비용도 절감하게 되죠. 즉, 전력 손실이 감소하면 또 운영 비용도 감소하게 되고요, 그리고 한전, 즉 전력 공급자에게는 일종의 할증 요금 그리고 부하 부담 요금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. 일단 에너지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는 겁니다. 세 번째, 장비의 수명이 연장됩니다. 역률 개선하게 되면요, 전력 시스템의 부하 감소시키면서 장비 수명도 더 연장되죠.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하의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다든지 용량이 증대한다든지 그런 간접적 효과도 있는데,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든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전력용 콘덴서는 사용하는 제조사나 또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 성능과 그 수명 같은 것도 다 다릅니다. 이 작은 용량의 수 킬로바르짜리 이런 커패시터도 있지만 메가바르짜리 이런 또 커패시터도 있으니 전력 시스템에서 크기나 또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정해야 될지는 엔지니어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.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실제로 여러분이 보이시는 진상용 콘덴서, 전력용 콘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치 간단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수면전 설비 같은 곳에서는 좀 위험한 기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. 이 작은 용량의 전하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용량의 전하를 축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자,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까요? 스태틱 커패시터, 그 다음에 파워 팩터 임프루브먼트라고 우리가 검색하게 되면 이 용어가 바로 전력용 콘덴서를 고를 수 있는 적절한 검색어가 됩니다. 이렇게 왼쪽에 기본적인 페이저 다이어그램도 있고요,
여기 오른쪽에는 또 페이어 다이어그램으로서 왜 역류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저항과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지상 부하가 된다, 이런 거를 설명하겠죠. 오른쪽에는 또 관련된 내용들로 스태틱 커피시터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선되어 있는 것들도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델타 결선,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결선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여기는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오른쪽에도 결선 방법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고요. 아래 벡터도로서 그 진상, 지상을 조금 표현하려고 했고요. 여기는 수변전 설비에 들어가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래 관련된 이론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게 되네요.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이 Y결선 했을 때와 델타 결선 했을 때가 무엇이 다를까,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커피시터의 병렬, 직렬 연결에 따른 크기 변화,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됩니다. 여기 이렇게 커피시터가 여러 개 되어 있고 앞에 차단기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. 만약에 우리가 좀 보상을 많이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커피시터를 전체 다 연결하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적은 지상부하가 동작하고 있을 때는 차단기를 좀 적절히 내려서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될 겁니다. 만약에 지상부하의 크기가 작은데 커피시터 용량을 많이 늘리게 된다면 또 과보상에 따른 부작용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이렇게 연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. 관련된 내용들도 쭉 볼 수 있고, 이렇게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이게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지? 그런 가격들도 대충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으니 공부가 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부로도 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이렇게 커피시터 타입도 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그림들로 여러분 예시 같은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, 그쵸? 이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실 때는 관련된 내용들 잘 보시고요. 이런 커피시터 뱅크를 혹시 현장에서 보신다면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전력용 콘덴서 스태틱 커피시터 파워 팩터 임프루먼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